안녕하세요. 웰트셀리스트 본부장 황영진입니다. 작년 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자산 배분 TDF와 우리아이 TDF의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펀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5%까지 상승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1월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된 가운데 11월 FOMC 이후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의 통화 완화적 발언들이 이어지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주요 자산군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 내에서는 대형주와 성장주는 물론 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외됐었던 소형주와 가치주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외 선진국 중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유로존의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채권 내에서는 중장기 금리 급락으로 장기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체자산 내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선진국 리츠와 통화 완화 기대감으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작년 4분기 자산 배분 TDF와 우리아이 TDF의 수익률도 양호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 배분 TDF 2050이 11.5%를 기록한 가운데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2025도 8.2%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혁신 성장주 편입 비중이 높은 우리아이 TDF는 12.8%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이에 따른 향후 자산 배분 TDF와 우리아이 TDF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금리가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를 크게 상회하며 경제 성장의 제약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목표금리는 코어 PCE 대비 230bp, 코어 CPI 대비 150bp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현 파월 의장은 2019년 중반 금리 인하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들 수치가 각각 80bp와 40bp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기간상으로는 2022년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거의 2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시작된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로 인해 미국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부터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작년 3분기 5.2%에서 작년 4분기 1.2%, 올해 1분기 0.6%, 2분기 0.4%로 크게 낮아진 후 3분기 0.9%, 4분기 1.5%로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고 있는 물가지표인 코어 PCE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올해에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어 PC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언제쯤 2% 중반으로 하락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동지표는 작년 4분기 3.4%에서 올해 1분기 2.8%, 2분기 2.5%, 3분기 2.5%, 4분기 2.4%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동지표가 2%대 중반으로 안착하는 올해 2분기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부분은 핵심 소매 판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지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비농업 부문의 월간 일자리 수 증가가 2010년대 평균치인 20만 건 내외 수준으로 하락한 점은 소비 회복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미국 이외 국가들의 수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증시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S&P 500 지수의 12개월 예상 EPS도 1985년 이후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증시 대기자금 성격이 강한 MMF의 설종 잔고 역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작년 금리 급등 국면에서 안전한 단기 금융 상품으로 쏠린 결과인데 향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주식 등 위험 자산이나 장기 채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산군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순으로 선호합니다. 주식은 경기 및 기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며 성장주와 대형주의 시장 주도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및 금리 민감도가 높은 소형주와 가치주로의 순환매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미국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국면 진입 기대감으로 듀레이션 및 크레딧 확대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체자산 내에서는 금리 하락의 수요가 큰 선진국 리츠, 통화 완화 정책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을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작년 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자산배분 TDF와 우리아이 TDF의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